근데 이거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올바른 호흡에 방해가 됩니다. 지금부터 아예 복식호흡이라는 말 대신 안녕하십니까? 플러스 스피치 보이스 강사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플러스 스피치 보이스 강사 김민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신감 있어 보이나요? 신뢰가 가시나요? 지금 보신 것처럼 목소리 하나만으로도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 보입니다. 목소리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는데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목소리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더 자신 있고 더 즐거운 일이 될 겁니다.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혼자 이렇게 저렇게 연습을 하시다가 오히려 목이 망가져서 오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목소리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확실히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발음. 선생님,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선생님, 볼펜 물고 연습하면 발음이 많이 좋아지지 않나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인데요. 웅얼거리는 소리가 고민일 때 먼저 그 원인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발음 문제가 맞나? 예를 들어서 성대가 벌어져서 전달력이 떨어지는 걸 잘 모르니까 발음이 문제인가 착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발음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맞다면 그 순서를 아셔야 합니다. 말이 나올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숨이 다시 나올 때 성대에서 소리가 만들어지고 그 소리가 코와 입을 통해서 발음이 되는 겁니다. 즉 소리가 들려야 발음도 들리는 겁니다. 이렇듯 발음은 목소리의 마지막 과정인 거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발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는 듯한 감동을 주며 나아가 신비롭기까지 하다. 이 경우에도 발음이 어눌하게 보이죠? 그런데 발음에 대한 걸 고쳐주기보다 발성 수업만 몇 번 해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숲속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라. 쌍쌍이 짝지어져 있는 듯한 흰 구름. 아닌데요? 저 목소리 엄청 큰데요? 근데도 전달력이 떨어지는데요? 여러분, 단순히 큰 소리가 좋은 발성이라고 볼 순 없습니다. 전달력이 좋은 목소리는 올바른 발성을 할 때 만들어집니다. 발성 훈련을 통해서 발음에 쓰이는 입술과 턱과 혀, 입안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야 컨트롤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런데 볼펜 물거나 입술만 터는 훈련을 한다고 발음이 좋아질까요? 근본적인 원인을 고쳐야 개선이 됩니다. 예를 들어 속병이 단단히 나서 입냄새가 좀 나는데 입냄새가 나니까 양치질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한다고 고쳐질까요? 아니죠. 탄탄하게 기본 뼈대부터 보강을 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기본이 발성이라는 겁니다. 물론 선천적인 구조 때문에 특정 발음이 어렵거나 혀의 위치가 잘못된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에 맞는 훈련을 하셔야 개선이 됩니다. 두 번째는 호흡입니다. 여러분 복식호흡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배가 나와야 된다, 배를 집어넣어야 된다, 배에 힘을 줘라, 배로 숨을 쉬어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 또한 호흡의 결과만을 보고 결과를 고쳐보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합니다. 배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호흡은 횡격막이 중요합니다. 횡격막은 우리 몸의 가슴과 배를 나누는 가로막인데요. 주사기의 피스톤을 생각하시면 조금 쉽습니다. 피스톤이 내려가면 압력이 낮아져서 공기가 들어오고 피스톤을 올리면서 압력으로 공기를 밀어냅니다. 주호흡 근육인 횡격막이 내려가면 공기가 들어오고 횡격막이 올라가면서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횡격막이 내려와서 배 안에 장기를 누르면서 장기들이 삐져나가는 걸 보고 배가 나오게 숨을 쉬는구나, 그럼 복식호흡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횡격막에 의해서 배가 부풀려지는 것이니 횡격막 호흡이라는 말이 맞겠죠? 가슴 들면서 숨 쉬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또 다른 주호흡 근육인 늑간근이 있습니다.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하면서 갈비뼈를 들어 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폐로 숨을 쉬고 폐는 갈비뼈 안, 즉 가슴에 있습니다. 그러니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가슴이 확장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호흡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횡격막, 두 번째 갈비뼈 사이에 있는 늑간근, 그리고 세 번째로 흉곽을 들어 올리는 보조 근육인 사각근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 다 스스로 호흡을 하면서 우렁찬 울음소리를 내는 바른 호흡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그 정도로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게으른 호흡을 하게 된 겁니다. 깔딱깔딱
터무니없이 적은 양의 공기만 사용하는 생존호흡을 하게 된 거죠. 주호흡 근육인 횡격막과 늑간근의 사용을 덜 하고 그저 쉬운 보조 근육만 자꾸 사용을 하니까 어깨가 들리고 가슴이 들썩들썩하는 숨을 쉬게 됐을 거고, 그러니까 어깨 들지 마세요, 가슴 들지 마세요, 배로 숨 쉬세요 하는 코칭을 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인위적으로 배를 꿀럭꿀럭 움직인다거나 배에 힘을 꽉 줘서 어떤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면 오히려 올바른 호흡에 방해가 됩니다. 발성에도 좋지가 않겠죠. 지금부터 아예 복식호흡이라는 말 대신 횡격막 호흡으로 용어를 바꿔서 입력해보세요.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 배뿐만 아니라 옆구리, 더 나아가서 등까지도 부푸는 현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수강생분들 중에 정말 횡격막 호흡을 제대로 한번 경험하시면 선생님 이제야 머리까지 산소가 돌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헷갈리지 마시고 횡격막 집중하세요. 세 번째, 운동. 그냥 동네 가까운 필라테스 샵에서, PT 샵에서 운동만 하면 내 목소리 좋아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운동만으로 발성이 좋아진다면 운동선수는 다 목소리가 좋고 가수들은 전부 운동선수 하게요? 절대 아니죠. 당연히 운동은 발성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몸의 움직임이 좋아질 때 당연히 발성도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 목 아프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실제로 저희 학원에도 제가 운동 강사인데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목이 너무 아파요, 저 병원에서 진단도 받고 왔어요 하는 분들 정말 많이 오세요. 이분들 훈련시켜보면 긴장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습득하세요. 당연하죠. 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음성에 문제가 생기느냐? 발성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육을 아무리 잘 사용해도 근육과 소리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그저 그냥 목을 많이 쓰는 다른 직업군처럼 음성에 대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분은 보시다시피 몸이 엄청 좋으시죠? PT 강사세요. 그런데 목이 좀 아프셨어요. 근육과 호흡, 소리로 연결을 지어드리니까 이렇게 결과가 좋아요.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우리나라의 가을은 참으로 아름답다. 완전히. 운동을 병행하는 건 강력 추천이지만 운동만으로 발성이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하세요. 네 번째는 생활 속 작은 습관인데요. 잠시만요.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이거 진짜 많이 하시죠? 목이 잠기는 것 같거나 뭔가 긴장돼서 호흡이 가빠질 때 사람들은 목을 가다듬는다고 킁킁 이런 거 많이 해요. 근데 이거 정말 나쁜 습관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감기 걸려서 기침할 때 성대가 순간적으로 부딪히게 되거든요. 지금 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기침 많이 하면 목이 쉬죠? 다르지 않아요. 이거 자꾸 하시면 계속해서 목이 불편하고, 목이 불편하니까 또다시 이거 하고, 이거 하니까 또 목이 불편하고, 이러다 목이 가는 거예요.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너는 겁니다. 사실 저는 그거 따라하려고 해도 잘 못해요. 이게 어렸을 때 실기 선생님께서 그거 한번 할 때 네 목을 덤프트럭에 와서 받는 거야 라고 겁을 주신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이걸 하려고 그러면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목을 가다듬는다는 거 그냥 내 기분이 그런 거지, 실제로는 성대의 주변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확 조이면서 성대를 무리하게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목이 칼칼할 때는 차라리 사탕을 드시거나 미지근한 물을 많이 마셔서 가래, 이물감이 씻겨 내려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른 해결책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습도 조절인데요. 요즘에는 휴대용 네뷸라이저 같은 것도 많이 나오거든요. 아무 이유 없이 목소리를 망가뜨리는 습관은 빨리 고치시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 여러분, 좋은 목소리란 뭘까요? 동굴 목소리? 아니면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 큰 목소리? 제 생각에 좋은 목소리란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서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듣기 좋은 목소리, 그것도 내 취향대로 골라서 그걸 따라하시면 목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대모사에 불과할 뿐 정말 좋은 발성은 아닐 수 있거든요. 실제로 성우분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만들다가 음성 질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듣기 좋은 목소리로 유명 유튜버가 된 분도 목의 피로도가 높아져서 음성 재활사에 도움을 받고 그러시더라고요. 목소리는 손가락의 지문처럼 각자 고유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듣기 좋은 목소리가 아닌 자기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찾아서 그걸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올바른 보이스 코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한테 들리는 내 목소리랑 다른 사람이 듣는 내 목소리가 많이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내 목소리는 뼈와 근육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공기를 통한 소리는 주로 중고음부가 강조가 되고요. 뼈와 근육을 통한 소리는 저음부
고음부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영상을 찍어서 들어보면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각 훈련이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닌 이상 내 목소리를 스스로 듣고 고치는 건 쉽지 않아요. 성악가나 전문 성우분들도 꾸준히 레슨을 받고 또 치료를 받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면 일반인은 어떨까요? 맞는 소린 줄 알고 연습했는데 오히려 목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 수강생분 중에 어느 날 코칭을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좋은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거죠, 이렇게 하셔야죠 했는데 대답은 안 하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니까 아니 방금 제 목소리 되게 이명박 같았잖아요. 전혀 아니었거든요. 알프스 남쪽 자락인 이곳에서의 여름은 8월 중순부터 소나기가 잠깐만 내려도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듯 자기 목소리를 혼자 듣는 건 아주 많은 착각을 하게 돼요. 내가 듣는 내 소리와 다른 사람이 듣는 내 소리가 아주 다르다는 걸 먼저 생각하시고 발성 교정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그 전문가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지금 이 소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고민이 된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보세요. 오늘 목소리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습관들을 다뤄봤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목소리는 타고난 것이 있지만 후천적으로 연습을 하면 좋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 목소리를 찾는다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목소리 때문에 마음의 병을 얻으시는 분들도 많고 목소리 하나로 삶의 태도가 달라지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반드시 바꿔드리겠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목소리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끙끙 앓거나 그냥 살지 뭐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 번뿐인 삶, 목소리를 바꿔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스피치 보이스 강사 김민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